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는 나희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입니다. 별로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오늘은 제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학생 때였어요. 찢어진 청치마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저를 보시고 어떤 어른이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전 놀랐죠.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논리를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옷의 형태와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마치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무시당해도 돼 라는 뜻으로 들렸죠. 그 순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이런 옷은 입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편견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관습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상식이라는 틀을 구축합니다. 법을 어기는 상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게요. 너무 논의의 방향이 넓어지니까요. 상식의 기반이 되는 건 일반화죠. 누구나 A라는 요소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A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화 등식이 성립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봇이나 물건이 아니죠. 개개인이 특수하고 고유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는 편견이 되기도 하고 경험해보기도 전에 가지게 되는 선입견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가 되면 얍삽하게 자기 이익만 챙길 거야. 라든가 인종이나 직업에 따른 선입견도 심하죠.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해. 혹은 잘할 거야. 선생님이라면 점잖고 얌전하겠지. 이 시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 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이 핀 복숭아 나무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그 나무를 다시 돌아보니까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 가지의 빛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홀로 저 많은 빛깔을 내고 외롭게 서 있었구나. 그걸 지금까지 나 몰랐네.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화자는 마지막으로 복숭아 나무 그늘에 머물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려면 친한 친구 중에 첫 인상과 지금의 이미지가 정반대였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늘 시끄럽고 잘 웃고 떠들어서 가벼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속이 깊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또 차갑게 생겨서 마냥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쉴 새 없이 말도 많고 정도 많은 그런 친구도 있죠. 자, 머릿속으로 살짝 상상해 보셨으면 이제 시를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렇죠. 흰 꽃과 분홍 꽃이 함께 피다니요. 언뜻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했죠. 멀리서 그런 친구의 두 가지 면을 다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두 얼굴의 인간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해. 어떻게 말이 없다가도 많아져.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유형이야.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화자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거리감도 느껴졌고요. 아마 이상한 성격일 거야. 괴짜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화자는 나무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완전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자는 멀리서 관찰을 하다가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상상을 보태보자면 살짝 비치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에 복숭아 나무가 한들한들 흔들렸겠지요. 그 모습을 보고 화자는 놀랍니다. 거기에는 흰색과 분홍색만이 아닌 수천의 빛깔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화자는 드디어 성숙하게 되지요. 자아가 성숙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깊게 이해하면요, 나의 이해력이 풍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성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사람에 한번 빗대어 볼까요? 막 시끌벅적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제가 되게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다든지,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게요. 그런 일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난 그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겠지요. 이렇게 자아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숭아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빛깔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외로웠을 거예요. 다들 화자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피했을 테니까요. 이제 화자는 진정으로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됐죠. 물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지만요. 그리고 나는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멀리서 보다가 마지막에 가까워지죠. 어려운 말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시선이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자, 선입견을 가졌을 때까지는 저 나무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나는 나무 그늘에 털썩 앉습니다. 전에는 화려한 겉모습에 눈길이 쏠려서 몰랐는데, 이제는 풍경도 보이고 귓가에 들리기도 합니다. 뭐가요? 저녁이 오는 소리가요. 이제 나는 복숭아 나무와 만나서 어울릴 만큼 성숙해진 모양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역시도 수천 개의 빛깔을 가진 존재가 되겠죠.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